또 이제 그 진교 관련해서 뭐 예전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뭐 육사 잘 되고 맞아요. 학사는 가장 안 되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어느 순간 다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학사 선배들을 만나거나 뭐 학사분들을 만나면은 그런 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사라서 조금 나는 진급이 좀 안 될 것 같다. 학사 출신들이 좀 차별받는다 이런 게 옛날부터 좀 있었다 보니까 조금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전투평가 같은 경우는 보직 소위 때부터 네네. 소대장하고 바로 참모 가고 네. 그 다음에 OAC 고군만 가기 전에 네. 사단이나 여단에 참모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보직을 고군만 가기 전까지 뭐 4개를 했어요. 소대장, 작전장교, 교육장교, 공사감독관을 하고 이제 고군만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잘 풀린 경우기도 하고 네. 부대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학사 출신들이 오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빈자리를 가잖아. 네네. 지금 소위들 왔죠. 네네. 소위들이 전역할 때 그 친구들 나중에 학군 전역할 때 빈자리를 들어가니까 네네. 보직에 우위가 없죠. 물론 맞아요. 중2 때 보직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왜냐면 고군만 가서 대화하는 게 스킬이 달라요. 참모를 하고 온 친구들이랑 소대장만 하고 온 친구들이랑 처음에 시작이 별거 아닌 걸로 말했잖아요. 네. 이런 스타트가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고 별거 아닌 거의 차이점이 나중에는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요? 저 사실 제가 사회에서도 누구 만나면은 장교라고 하면은 ROTC? 학사입니다. 그러면 학사가 뭐지? 그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이제 설명을 수십 번을 설명을 하죠. 학사는 이렇고. 야, 학사장교의 역사가 40년이 넘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8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네. 아직도 이렇게 학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는 야, 이건 우리 군이 좀 신경을 써야겠네. 책임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부 하면은 장교 부사관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교가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내가 군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뭐 말이나 모든 보고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솔직히 뭐 병사들이 네네. 그러니까 병사 비하는 게 아니라 병사분들이 실수해도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죠. 장교가 실수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대대가 고생을 하니까. 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렇죠. 제 선택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부담감을 좀 어떻게 해소했어요? 또 소위 때는 사실은 뭐 소등병 쏘가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때 실수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막 실수도 해보고 혼나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피와살이 되더라고요. 네. 장교를 꿈꾸는 후배들도 참 많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에게 좀 어떠한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자신감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군대 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오니까 네. 뭘 할 때마다 다 쫄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나고 보면은 패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신감. 근데 저는 장교를 경험해보면서 네. 물론 뭐 사람들이 장교하면서 돈도 번다 이것도 좋지만 네. 정말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이 경험들, 이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과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네. 또 소대장을 하면 내 밑에 20-30명의 인원들이 있고 네. 그런 경험들을 사회에서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지나고 보면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저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장교하기 전과 지금 성격도 좀 바뀌었고 자신감도 뭘 할 때 많이 생기고 또 도전할 때도 거침없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도 무조건 올 것 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난 다시 장교를 올 것이다. 장교로 온다면 학군으로 올 거예요, 학사로 올 거예요? 육사로. 어릴 때부터 군대는 절대 가기 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 때는 통일돼서 안 가겠지?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김대중 정권 때 네. 정주영 회장이 소떼기 물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네. 형우야 너 군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정주영 회장이 소 끌고 올라갈 때 그거 우리 어머니가 보면서 눈물 흘렸거든요. 통일할 것 같다. 본인이 어릴 때 폭탄 만들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저 중학교 때 연평도 막 처음 근데도 군대 안 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장기 해볼까라는 생각이 일만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있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네. 처음 이제 소위들이 가면은 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대장님도 물어보고 다. 왜냐면은 상장이나 그런 건 몰아줘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다 듣기로 너가 단기 자원이라도 장기라고 말해야 돼. 항상 귀에 딱지가 그렇죠. 솔직히
단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 선배들이 그 말하라고 해서 너 장기 할 거니?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대장님이 그래 하면서 이제 군생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중2가 되면서 아니 본 모습을 드러내야겠다. 자꾸 일 시키니까 자꾸 장기라고 하면 또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거 너 많이 배우라고 하면 알려주니까 서로 피곤하면 안 되니까 부대로 옮길 타이밍이 돼서 새로운 부대를 가서 이제 대장님한테는 저녁한다고. 네 저는 저녁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렇죠. 남은 시간 잘해라 그렇게 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죠. 작년에 터지면서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 코로나 뭐 사람들이 몇 달 안에 끝난다라고 나도 몇 달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획한 대로 해야지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나가서 좀 힘든 이 사회에 있는 것보다 그냥 연장을 좀 해서 여기서 더 경험도 하고 돈도 벌고 준비해서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죠. 내가 장기를 계속 한다고 했으면은 그때 내가 의사표현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미뤄줬을 텐데 좀 단기를 이미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기도 늦어가지고 사실 안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냥 빨리 마음 털고. 선배들이 왜 장기하라고 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도 있어요. 예. 중간에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제가 진짜 느꼈어요. 왜냐면 단기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상훈이나 보직이나 그런 걸 밀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장기한다는 친구가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데이는 경우가 네. 학군 후배들이 장기한다고 막 챙겨주고 그런데 갑자기 저녁 해버리면은 허탈감이 많이 옵니다. 연장해볼까 생각했고 실제로 넣었습니다. 안 됐죠? 네, 근데 시기가 너무 늦게 넣어서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연장 잘 안 돼요. 네, 요즘엔 진짜 무조건 4년 넣어야 될까 말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 장기를 꿈꾸는 후배들이 있으면 무조건 군장학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군장학생 한다고 하면은 장기 한다고 믿거든. 네. 왜냐면 6년이니까 장기할 겁니다 그러면 믿거든. 네. 근데 단기들이 장기할 겁니다라고 하면 약간 안 믿어. 나중에 이 새끼 이거 이거 많이 보는 패턴인다니까. 또 웃긴 게 본인 왔을 때부터 핸드폰을 썼나요? 제가 왔을 때 쓴다는 얘기가 나왔고 제가 중2 됐을 때 이제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처음 이제 핸드폰 시범 적용되고 했을 때 뭐 싸지방이 비는 건 당연하고 체력 단련장, 풋살장 다 비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활동적인 걸 안 하고 핸드폰 하는 거에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과에도 핸드폰을 주면 돼요. 그냥 핸드폰 쓰는 거를 자유롭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니까 주말이면 핸드폰 써야지라는 그게 있는 거야. 밀린 핸드폰 쓰기 바쁜 거야. 그냥 핸드폰 주고 취침 시간도 통제하지 않고 점호만 하고 니네 마음대로 주무세요. 대신에 자는 애들 방해하지 마세요. 안 자고 핸드폰 하는 놈들은 딴 데로 가서 하세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주면 애들 핸드폰 그렇게 안 씁니다. 왜냐면 핸드폰 솔직히 평소에 만약 핸드폰 평소에 쓰잖아요. 주말에 핸드폰만 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데 그치, 안 쓰니까 그날 쓰니까 그때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버리면 돼요. 또 이게 1, 2년 지나니까 요즘엔 또 이제 애들이 핸드폰 쓰는 게 또 자유로워져서 다시 이제 뭐 게임방 싸지방도 가고 체육관도 가고 노래방 가고 다 이제 옛날처럼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되니까. 맞아요. 통제하면 더 그래. 아예 풀어져 버리면 핸드폰 자꾸 쓰면은 뭐 오늘 안 쓰고 내일 써도 되는데 야 같이 게임하러 갔어 놀사랑 축구했으면 된다니까. 지금 들어오는 이신병들은 다 핸드폰 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딴 거 하고 싶으면 딴 거 하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사이에 걸쳐있던 병사들은 핸드폰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핸드폰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게 길게 보고 해야 돼요. 그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싶은 애들도 지금 시간 아니면 통화를 못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털어놔 버리면 뭐 일과하다가도 쉬는 시간 핸드폰 보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뭐 어때? 그렇잖아요. 쉬는 시간인데. 그리고 뭐 밤에 자다가도 근무 나갈 때만 안 나가고 광고 들고 나가면 되지. 근무 끝나고 나가도 자기 전에 여자친구랑 카톡 한번 하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사실 뭘 해도 자기 할 일만 잘하고 하면 그럼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우리 내가 토론회 가서 얘기했다니까. 병사한테 핸드폰 줘야 된다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더 애처럼 되는 거라고. 왜 20살 넘으면 성인 통제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무 끝나고 20살 넘는 애들이 당직사관한테 와서 당직사관 저 라면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게 맞아요? 20살인데? 어른인데? 먹어! 먹고 싶으면 먹은 거지.